안녕하세요. 프리베넨 팀장입니다. 금일 농구 모비스와 캐롯과의 경기 프리뷰와 내일 메이저리그 4월 11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조금 더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4월 11일부터 하기로 했으니 해야죠. 농구부터 보겠습니다. 자, 농구 모비스와 캐롯과의 경기인데 지금 오늘이 이제 5차전 마지막 경기죠. 모비스와 캐롯. 모비스는요, 현재 지금 1차전보다는 현재 전력이 조금 다운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캐롯은 전력이 1차전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 모비스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우석은 돌아왔지만 폼이 올라오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직전 경기 최진수가 말복이 미치겠네. 발목이 삐끗하였고, 그 다음에 함지훈 허리 부상으로 긴 시간 출장하지 못하고, 장재석이 제 컨디션 아니고, 프림은 경기 안 풀리면 신경질 부리고, 테크니컬 파울 받고 벤치로 들어가고. 반면 캐롯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성현이 이제 직전 경기서부터 출장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득점은 하지 않았어요. 9득점. 직전 경기 제가 봤는데 폼은 확실히 100%는 아니에요. 슛감은 좋지만 어떤 움직임 자체가 좋았을 때의 전성현 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캐롯의 선수들에게 동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정현, 모비스의 백코트 자원들이 이정현을 못 막아요. 이정현을 못 막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바리엔토스가 이렇게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고, 서명진도 그렇고, 오히려 아바리엔토스가 지금 캐롯의 백코트 자원들에게 막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프림과 로슨의 프론트코트 싸움에서는 이 프림이 너무 변수가 많아요. 직전 4차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1쿼터 그렇게 점수차를 많이 벌려놓고도 3점을 많이 허용하면서 모비스가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프림은 항상 폭탄 들고 뛰는 듯한 느낌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경기는 정말 박빙 예상합니다. 정말 박빙 예상하는데 누가 이겨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장재석, 함지훈, 최진수 이 세 명의 선수가 프런트 코트에서 높이를 담당을 해줘야 하는 선수들인데 지금 컨디션이 다 안 좋아요. 그리고 직전 4차전에서 리바운드를 오히려 모비스가 더 압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선수의 질은 모르겠지만 이정현이면 질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선수들의 어떤 한호빈, 그 다음에 김강선, 그 다음에 김진유, 이런 선수들이 수비에서만큼은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원정 캐롯이 3점이 안 터지면 답이 없지만 만약에 3점이 직전 경기만큼만 터져준다면, 직전 경기 모비스는 40개의 3점을 던져서 35% 정도의 적중률을 보여주었는데 모비스는 20개 던져서 10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직전 경기만큼만 캐롯이 3점이 터져준다면 오늘 경기도 저는 캐롯이 조금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모비스가 캐롯의 수비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으로 보아 오늘 경기 모비스가 생각하는 만큼 본인들의 어떠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저득점 상황에서 캐롯의 풀앤승, 캐롯의 풀앤승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봅시다. 자, 시카고와 미네소타 경기. 두 팀 모두 직전 경기 저질 공격력으로 아주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시삭스 같은 경우는 피츠버그 공략 못하면서 한 점도 못 냈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1득점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두 팀의 공격력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어떤 공격 타격의 흐름은 최근 5경기 보면은 시삭스가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미네소타보다. 예. 시삭스보다 훨씬 더 좋다. 시삭스가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장타력도 시카고가 좋다. 게다가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딜런 시즈와 마에다 켄타의 선발 맞대결인데, 마에다 지난 시즌 다 날렸죠. 지난 시즌 다 날리고 지금 첫 경기에서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5이닝 1실점 하였는데 전 이걸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마이애미가 타격에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커요. 예. 그 다음에 투구수 아직은 이제 79개, 79개밖에 안 던지고 뭐 삼진 능력 좋았는데 마에다는 아직 믿지 못하겠고, 오히려 딜런 시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투구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99개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6이닝, 5이닝. 오늘 경기 선발 싸움에선 저는 딜런 시즈가 더 앞서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선발 싸움에서는 딜런 시즈가 더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불펜은 미네소타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불펜은 미네소타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시삭스가 최근에 어떠한 마운드가 불펜이 조금 헐겁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딜런 시즈가 직전 경기만큼 이렇게 6.1이닝까지만 던져준다면 오늘 경기는 시삭스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마에다가 저는 오늘 시삭스한테 좀 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 이 경기는 시삭스의 승리 예상이 되고, 5회까지는 시삭스가 조금 앞서면서 경기를 풀어가겠지만 6회 이후부터는 시삭스 불펜도 그렇게 썩 믿을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다 득점을 할 것 같아요. 필승조가 나오지만 조금 얻어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네소타는 추격조가 나와서 또 얻어맞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다득점 상황에서 저는 이 경기 시삭스가 보다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 시삭스가 더 유리해 보이고, 타격에서의 흐름이 확실히 시삭스가 훨씬 더 좋은 모습. 그 다음에 선발에서는 딜런 시즈가 마에다보다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삭스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 잠시만요. 왜? 죄송합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인데, 알칸타라 나오면 일단 마이애미 불펜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칸타라 나오면 기본적으로 7이닝 이상은 던져준다고 보는 게 맞아요. 3월 31일 날 첫 등판이었고, 그 다음에 알칸타라가 벌써 100개 딱 채우는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개 던진 폼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알칸타라의 문제가 뭐냐면
홈과 원정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점이에요. 예, 올 시즌 홈에서만 지금 2번 던졌는데 원정 경기에서 알칸타라가 한 3점대 방어율을 지난 시즌 보여주었고, 특히 필라델피아전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메스트람 같은 경우, 사실 메스트람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 자원은 아니에요. 예, 선발 자원은 아니고 오늘 필라델피아 수아레즈 턴인데, 수아레즈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면서 지금 일단은 땜빵으로 오늘 마운드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현재까지는 5이닝 동안 무실점. 예, 텍사스전에서는 뭐 1이닝만 던졌고요. 그 다음에 양키스전에서 4이닝 61개, 상당히 뭐 준수한 피칭을 보여주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웨스트람을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3이닝, 4이닝 정도는 던져줄 것 같아요. 왜? 마이애미의 타격이 지금 너무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기 매치와의 경기에서 7득점 하였지만 마이애미의 타격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 알칸타라가 나온 만큼 마이애미는 알칸타라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는 메스트람을 한 3, 4이닝 정도 던지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불펜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필라델피아의 불펜을 보면 필라델피아의 불펜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5경기가 3.32, 그 다음에 5일, 최근 6일만 본다면 필승조가 조금 떨어지고 추격조는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필라델피아의 지금 불펜이 나름 뎁스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애미의 타선이 필라델피아의 마운드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필라델피아 불펜을 얼마나 공략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경기는 알칸타라한테 달려 있는데, 일단 알칸타라가 원정 경기라는 점이 너무 더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알칸타라가 원정에서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 시즌도 원정에서 한 3점대 초반의 방어율은 보여주었고, 다만 필라델피아 전에서 승보다 패가 많았다는 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필라델피아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전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7.5점 정도가 주어질 것 같은데, 언더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좀 굳이 보자면 그래도 알칸타라가 나오는 마이애미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애미의 승리 예상을 하는데, 언더가 더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와 매츠와의 경기입니다. 다르비슈와 셔저인데, 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르비슈는 지난 시즌 이 매츠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준수한 등판을 보여주었고, 2경기인가 아마 등판을 했을 거예요. 2경기 모두 다 좋은 피칭을 하면서 2경기 평균 0.4인가 0.5의 방어율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슈어저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홈런이에요. 홈런. 예, 피홈런이 너무 많아요. 예, 매 경기 피홈런 맞고 있죠. 마이애미한테도 피홈런을 맞고, 그 다음에 미러키는 홈런 공장이니까 이건 이해됩니다. 예. 근데 최근 샌디에고의 타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의 지금 장타율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거의 5할에 육박하는 그러한 장타력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슈어저가 조금 버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슈어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올 시즌 초반 보니까 슈어저도 이제는 좀
좀 뭐 한 템포라고 얘기하기는 뭐였지만 약간은 좀 구위가 떨어진 모습이 역력합니다. 물론 다르비슈를 뭐 제가 많이 믿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원정 다르비슈 잘 안 믿거든요. 예, 원정 다르비슈 안 믿는데 슈어저의 피홈런, 피장타율이 너무 높은 관계로 그리고 샌디에고의 최근 타격감이 괜찮은 관계로 그렇다고 뭐 매치의 불펜이 최근 썩 좋은 모습도 아닙니다. 예, 매치의 불펜이 썩 좋은 모습도 아니고 다르비슈가 그나마 매치한테 강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한 5, 6회 정도는 끌고 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어제 필승조 소모도 없었던 샌디에고가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슈어저가 제가 봤을 땐 오늘 경기에서도 홈런 때문에 결국 마운드에서 일찍 강판되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르비슈가 100%의 폼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매치의 타격이 뭐 다르비슈의 공을 충분히 공략할 만큼 뭐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다득점 예상합니다. 예, 다득점 예상하면서 저는 샌디에고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과 컵스와의 경기입니다. 예, 카스티오와 스마일리인데 뭐 이건 선발에서 차이가 많이 선발 싸움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오늘 경기의 변수는 뭐냐면 이 카스티오의 이닝 소화 능력입니다. 만약에 오늘 카스티오가 5회까지만 던진다. 최소한 오늘 카스티오가 6회 이상은 던져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어저께 시애틀이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면서 필승조들이고 뭐 나발이고 그냥 다 투입했는데 졌어요. 그게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시애틀이 승리를 하려면 카스티오가 6회까지 던지는 동안 한 넉 점 차 이상으로 스마일리를 탈탈 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야지만 시애틀이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만약에 이게 한두 점 차로 타이트하게 6회까지 간다면 시애틀이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예. 컵스의 최근 어떤 불펜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일리가 5, 6회까지만 버텨준다면 이거는 컵스 쪽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스마일리가 그렇게 버텨준다면 이 경기는 컵스 쪽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컵스의 타격도 좋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카스티오가 충분히 6회까지는 버텨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두 팀의 타격 흐름을 봤을 때 시애틀이 최근 뭐 장타도 괜찮고요. 클리블랜드 전에서 나름 그래도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경기 초반 충분히 스마일리를 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클리블랜드와의 이 3차전에서 불펜 소모가 좀 매 경기 있었다라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해요. 이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리고 컵스는 그러니까 오늘 경기죠. 예, 컵스는 오늘 경기 뭐 큰 점수차로 지면서 불펜들이 많이 지금 필승조들이 언제 올라와도 뭐 전혀 무방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선발 싸움에서 어떤 선발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만약에 오늘 경기가 시애틀이 뭐 정말 뭐 5대4, 뭐 4대3 이렇게 타이트하게 경기를 이긴다면 그리고 불펜을 많이 소모한 상황에서 이긴다면 차라리 내일 경기 컵스로 가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카스티오 믿고 시애틀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이 경기 뭐였지? 잠시만 볼게요. 어디 갔지? 네. 이 경기 다득점 봤나요?
예, 다득점, 예, 다득점 상황에서 시애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미러키와 애리조나 경기. 이 경기는 애리조나가 많이 정배더라고요. 뭐 애리조나가 정배인 이유는 뭐 일단 뭐 선발의 어떤 네임밸류, 갈렌. 지난 시즌 갈렌이 보여주었던 뭐 피칭은 뭐 최고였죠. 예, 최고였고 그 다음에 지금 3연승 중이고 빠따가 뭐 방망이가 불을 뿜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서라도 지금 뭐 애리조나가 정배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도 애리조나가 정배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지난 시즌 갈렌이 잘 던졌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보고 저는 애리조나를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자, 첫 번째, 아직 투구수가 80개대예요. 예, 80개대. 그리고 두 번째, 이닝 소화가 4.2이닝, 6이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길어야 5이닝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5이닝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샌디에고전에서 피홈런이 2개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러키는 홈런 공장입니다. 얘네들은 타격이 안 좋아도 홈런 한 방으로 경기를 푸는 애들이에요. 오늘 경기 갈렌을 상대로 홈런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웨이드 마일리를 믿느냐? 물론 못 믿죠. 매츠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했다라고는 하지만 마일리 믿고 어떻게 못 믿습니다. 마일리 못 믿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스탯의 갈렌을 믿기도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6회까지의 점수, 뭐 2점 차 정도, 한두 점 차 정도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결국은 이 경기 불펜 싸움으로 저는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불펜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애리조나 불펜은요 많이 헐거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애리조나가 이기려면 웨이드 마일리를 초반에 탈탈 털어서 그냥 많은 점수차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가고 그 다음에 미러키가 추격조 나오는 상황에서 애리조나가 또 그 추격조를 상대로 득점을 내면서 이렇게 11대 6, 뭐 12대 8 이런 식으로 이겨야지만 애리조나가 오늘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아니다 라면은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미러키가 애리조나의 어떠한 불펜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일리는 5회까지만 던지면 됩니다. 네, 5회까지만 던지면 일단 두 팀의 어떤 불펜의 필승조들의 뎁스는 미러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미러키가 최근 어떤 타격에서의 흐름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오히려 장타율은 애리조나보다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갈렌이 오늘 호투를 하더라도 마일리가 초반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전 미러키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리조나가 정배를 받았지만 전 이 경기는 미러키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갈렌이 아직 폼이 올라오려면 조금 멀은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시즌 정말 뭐 준수한 호투를 보여준 건 맞지만 그건 지난 시즌이고 아직은 올 시즌 아직은 제 폼은 아닌 듯하다. 그래서 저는 미러키의 승리.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미러키의 승리를 보면서 다득점. 이 경기도 다득점이네요. 예. 그쵸? 다득점이 맞겠죠. 예. 미러키가 이기려면 뭐 어느 팀이 이기든지 이건 다득점이 맞겠네요. 예. 물론 뭐 이렇게도 있습니다. 두 선발 자원이 모두 잘 던지고 6회까지 정말로 팽팽하게 뭐 1대1, 2대2로 간 다음에 불펜 싸움에서 미러키가 이기게 되면은 저득점 상황에서 미러키가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미러키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경기입니다. 유리아스와 로고네 둘 다 1선발입니다. 팀의 1선발인데 1선발 치고 웹은 아직 좀 초라하죠. 그리고 웹이 다저스한테 약합니다. 뭐 얘네 둘은
다저스와 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주 붙기 때문에 웹이 다저스한테 약하고요. 유리아스가 샘프한테 강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저스는 3연패 중이죠. 이 3연패 하는 동안 문제가 뭐냐면 다 선발이 무너졌어요. 예. 선발이 무너진 경기. 오늘 유리아스 1선발 총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저스가. 예. 다저스가 총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고 샌프란시스코가 뭐 그렇다고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캔자스티와의 오늘 경기에서 정말 간신히 이겼습니다. 1대0으로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8회에 로포토의 어떠한이 아니죠. 로포토 맞나? 이름이 안 써, 콤포토 죄송합니다. 콤포토 로포토가 아니라 콤포토의 투런으로 경기를 뒤집으면서 정말 간신히 승리했는데 아마 이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은 저질 오브 저질입니다. 정말 너무 저질이에요. 물론 다저스도 타격이 썩 활발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 타선에서의 어떤 응징력과 어떤 득점 생산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로건 앱이 다저스 상대로는 좀 약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가 유리아스 공은 못 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아스가 자완인데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자투한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아스만 오늘 6회까지만 무난히 던져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저스가 쉽게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저스가 최근 3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 3연패 모두 다 선발이 무너져서 진 거지 불펜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지는 경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승조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6회 이후에 유리아스가 승리 투수 요건만 갖추고 내려간다면 다저스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웹을 믿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부터 로건 웹은 항상 다저스만 만나면 힘든 경기를 하였던 것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그래서 이 경기는 저득점 경기 봅니다. 타이트한 경기 보고 저득점 보고 저득점 상황에서 다저스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메이저리그 방송은요 일단 좀 해보고 제 방송이 마음에 드시거나 하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일단 국내 경기 쪽으로 좀 치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하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여기 투데이에 있는 프리뷰는 모두 다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근 저희 VIP 멤버십 적중률 미쳤습니다. 오늘은 하나씩 틀려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지금 4월 8일 추천 조합 두 개 다 마치고 9일도 추천 조합 2개 다 마치고 MLB 오후 경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이 흐름입니다. 나중에 또 한창 흐름 안 좋을 때 왜 이러냐 그러지 마시고 물 들어올 때도 좋으십시오. 지금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